자, 반갑습니다. 배동산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산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아파트 20분의 1 토막 심각하다 라는 주제하에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가와 거래량의 관계이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주가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또 밑에는 요 주식에 대한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가와 거래량의 관계에서 본다면 먼저 요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 위에 주가도 상승이 되죠. 또 밑에 거래량이 떨어지게 되면 위에 있는 주가가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위에 있는 주식의 주가도 일정하게 유지가 됐다가 또다시 밑에 있는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즉, 이 주식시장에서 본다면 이 주가와 거래량을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 우리가 흔히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말씀을 하죠. 터졌다.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면 뭔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뭔가가 뉴스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는 거잖아요. 즉, 누군가 관심을 가지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막 매집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매집을 한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 당연히 요 주식의 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보는 거래량은 주가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주식시장의 거래량은 주가에 대해서 선행지수라는 거예요. 즉 먼저 앞서간다는 애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보가 있는 사람들, 또 요런 주식에 대해서 내가 선점해야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미리 선매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량은 주가보다는 앞서가는, 즉 선행지수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흔히 이 세력들이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주가는 인위적으로 금액을 올릴 수도 있지만은 이 거래량 터지는 거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속이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론일 수가 있죠. 지금 세상에서야 뭐 주가도 속이고 거래량도 속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지만 이 대원칙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은 주가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2019년 1월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역대 최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본다면 2019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아파트에 한해서 매매에 한해서 계약일 기준의 거래량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 1월달 거래량이 맨 밑에 나와 있죠. 한 달 거래량이 610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적은 숫자 아닙니까? 한 달 서울특별시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이 610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강동구 길동의 다성 1GBL 아파트는요, 전용 면적이 15.96제곱미터입니다. 즉 실제 평수로 보면 6평 내지 7평이죠. 그 다음에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민족통일 MJ 캠퍼스는요, 25건이 거래가 되는데 실질적인 평수는 8평에서 9평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이 도시형 생활주택도 아파트에 포함돼서 총 거래된 양이 610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보면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거래량이 이 정도로 거래가 많이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610건이니까 610건 나누기 25개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구당 거래된 양이 24.4건. 그러니까 한 구당 거래된 아파트의 건수가 24건밖에 안 되는 얘기예요. 얼마나 2019년 1월 달에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기록과 통계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019년 1월 610건의 이 수치는 2018년도 1월달, 즉 작년 1월달의 거래량을 보면 12,562건이라는 겁니다. 2018년 1월달에 12,562건이 현재 610건이니까 이건 20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무려 4.8%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06년부터 2018년도까지 1월달 평균이 5,872건이 거래가 됐는데 2019년 1월달은 610건이니까 전체 1월달 평균하고
현재 2019년 1월달 평균을 내보니까 10분의 1토막이에요. 즉 10.3%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2006년 이후 역대 최저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러한 기록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것인가? 서울 부동산 시장은 거의 다 죽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거래 절벽이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거래가 다 죽어버렸다. 그럼 거래가 죽었다는 얘기는 매수 심리가 확 떨어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매수 심리가 없다는 얘기는 매매 가격 하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다시 이 주가와 거래량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주식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상승을 하면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또 공부를 한번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을 속이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인위적으로 속일 수는 있다 하더라도 뭐는 속일 수 없다? 부동산 거래량, 아파트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야죠.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량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거래량은 부동산 경기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즉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 부동산 거래량이 적게 이루어지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즉 부동산 거래량이 많이 이루어지고 증가가 되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호황이라는 거죠. 부동산 거래량이 축소가 되고 감소가 되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량은 부동산 경기의 수요 측면 측정 지표라는 겁니다. 부동산의 경기 순환은 이제 저점이죠. 즉 저점이라는 건 바닥이죠. 바닥에서 회복 시장이 되고 회복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상향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했어. 그럼 우리는 흔히 고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고점.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꼭지다. 꼭지. 그 꼭지라는 거죠. 이 고점에서는 꺾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서 꺾인다는 의미는 부동산 시장에 뭐한다? 후퇴하는 시장이다. 즉 후퇴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후퇴 시장이라는 거죠. 부동산 고점에서 꺾이는 시장을 우리는 후퇴 시장이라는 거죠.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후퇴가 이루어진 다음에 더 밑으로 떨어진다. 하향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향 시장이 지나면 부동산에 대해서 저점 시장이 되는 거죠. 다시 저점 시장에서 회복이 되고 상향이 되고 또 고점에서 후퇴가 되고 하향이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경기는 뭐한다? 순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경기 순환이에요. 그러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고점에서 지금 떨어지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후퇴 시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 순환에서 부동산의 후퇴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 학에 나오고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요 이론이 실제 서울 지역 아파트 시장에 일치가 되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강의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 후퇴 시장의 특징이에요. 첫째, 부동산 시장의 정점에서 하강하는 국면이다. 두 번째, 거래량이 감소가 되며 부동산 활동이 침체되기 시작한다. 세 번째, 공실률이 증가되기 시작한다. 네 번째, 때때로 하강의 폭이 급격하여 부동산 거래 활동이 중단되기도 한다. 다섯 번째, 매수자 우회 시장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게 부동산 학개론에 나오는 부동산 경기 순환 중 고점에서 후퇴하는 시장의 특징입니다. 요 후퇴 시장의 특징하고 현재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시장 분위기하고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딱 일치가 된다고 봅니다. 요게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오를 것이다. 지금 떨어졌으니까 상승할 것이다.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 이제 반등할 것이다. 요런 이론보다는 요렇게 감각으로 그 감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구체적 실체적으로 이론을 가지고 접목을 시켜야죠. 그러면 투자가 덜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나올 때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 경기 순환에 있어서 지금 후퇴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후퇴시장에서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게 또 가장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 순환을 놓고 볼 때 후퇴시장의 부동산 가격은 현재의 가격은 과거의 가격에 비하여 저가이다. 하지만 현재의 가격은 미래의 가격에 비하면 상한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요 얘기를 자세하게 풀어드리면 현재 가격은 몇 달 전 가격, 작년 가격에 비하면 저가이다. 즉 몇 달 전에는 뭐 15억짜리가 현재 13억 하면 2억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점 가격에 비하면 지금 가격은 저가다는 얘기죠. 하지만 현재 가격 요 12억, 13억짜리가 미래 가격에 비하면 상한선일 수 있다. 즉 미래 가격에 비하면 이 가격은 뭐하다? 고가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소름이 끼치도록 정확한 논리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보는 점입니다. 제가 보는 점은 긍정보다는 부정으로 보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이 기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또 그분들의 이론과 논리가 또 있다고 저도 봅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제가 생각하는 이론과 통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이 가장 고가일 수도 있다고요.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부동산의 서류와 부동산의 통계와 부동산에 관련된 기록과 숫자만 믿습니다. 그러한 숫자는, 그러한 기록과 그러한 통계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후퇴 시장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부동산 후퇴 시장에서 현재의 부동산의 가격은 미래에 놓고 본다면 고가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까지 배정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